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6년이 됐는데 경기장 활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과 유지에 매년 40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요. 대책은 없는지 강원도가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평창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 운영비로 한 해 평균 23억 원이 들었습니다. 반면 운영 수입은 평균 3억 원으로 적자가 20억 원에 달합니다. 강릉 하키센터의 한 해 평균 운영비는 19억 원, 수입은 3억 5천만 원으로 15억 5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나마 적자가 가장 적은 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인데 한 해 평균 8억 2천만 원의 운영비가 들었고 3억 9천만 원 수입을 거둬 4억 3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본래 건립 목적인 경기장 또는 국가대표나 선수 훈련장이 아닌 행사장으로만 쓰였습니다. 세계시설 어림잡아 한 해 운영비는 50억 원, 수입은 10억 원으로 매년 40억씩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15년 동안 6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 운영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 걸까?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인력 조정 등으로 운영비, 고정비를 줄이는 건 세계 시설 모두 공통이고 슬라이딩 센터와 하키센터는 국가대표 훈련 외에도 강습,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키센터 보조경기장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아예 생활 스포츠 또는 가족 테마파크 등 다목적 용도시설로 변경해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설 이용료 현실화, 운영시간 확대, 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등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개선안을 시행하는 데도 추가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흑자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또 경기장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경할 경우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평창기념재단 출범 당시 경기장 관리 운영과 수익 사업 등을 맡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는 상황. 강원도는 아예 올림픽 시설의 국가 운영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기장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장별 특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개최의 영광 뒤에 남은 경기장 유산. 6년째 뾰족한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한 채 도민들의 혈세만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춘천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국방 분야 특례를 짚어봅니다. 국방부와의 소통과 절차가 까다로워 개발이 쉽지 않았던 군 유휴부지 활용이 예전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 갯골 휴양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넓은 공터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들어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군부대가 떠난 자리입니다.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 군사시설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활용 계획이 없다고 분류한 미활용 군용지인데 강원도에만 30곳이 넘습니다. 국방부의 부지 사용 계획이 생겼어도 접경 지역 시군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군용지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부지 매입 시 어려운 점은 각 개발법에 따라 사업 인가 고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런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 이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고 자치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매입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군용지를 매입하려면 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고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그만큼 빼는 방식으로 군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업단지 아니면 도시개발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국방 분야 특례 적용 첫 사례는 인제군의 갯골 치유림 조성 사업. 지자체 주도의 군용지 활용 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침체된 접경 지역의 강원특별법이 얼마나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 바이오 기업 4곳이 1,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 홍천군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인데 선정 여부는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강원도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될 경우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에 1,200억 원, 기술 개발에 4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성사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원들의 막말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를 지난달에 전해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부당행위 근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의원 재갈 물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불거진 의원 막말 논란. 91년도부터 해서 옛날 그 국가 먹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한 도의원은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관등 성명을 대라고 언성을 높이며 하대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인사조치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널리 퍼져 있는 갑질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특권 의식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라며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신고가 의장에게 접수되면 의장은 피해 직원 보호 조치와 가해 의원 징계에 나서야 합니다. 의리라고 앉아갖고 뭐 이상한 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한다든지 뭐 하여튼 예의를 갖춰라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의원들도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다 찬성해가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강원도 의회에는 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금품 수수 금지와 인사청탁 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만 인격 침해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강원도 의회 조례 신설에 대해 춘천 MBC와 통화한 한 강원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원 징계가 매번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강원도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라며 자칫 부당행위 근절 조례가 의원 재갈 물리기 조례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의원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은 도내 후보자 16명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습니다. 반액 보전 대상인 득표율 10%에서 15%의 후보는 없습니다. 양구 도의원 재선거 후보 2명은 모두 득표율이 15%를 넘어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는 양구군 5명 가운데 4명, 양양군 2명 모두, 동해시 2명 모두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속초시가 도시철도인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주말과 피서철, 단풍철이면 속초시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겪어왔습니다. 좁은 도로에 몰려드는 차량들로 도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입니다. 속초시가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맞춰 이 같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관광 성수기철에 외지 차량으로 인한 도로 혼잡과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트램을 내실 있게 검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트램은 노면에 레일을 설치해 전기와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경량 전철 시스템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와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1년간 진행되는데 속초역에서 설악동 소공원, 중앙시장과 속초 해변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트램이 도입될 경우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관광 호기심과 하나의 탈거리를 제공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 트램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램이 도입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재원 확보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 전망대가 오늘 개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탐방 활성화를 위해 태백산 단골지구 일원에 세운 하늘 전망대는 높이 33m로 경사가 완만해 휠체어나 유모차 등 교통 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 전망대까지 연결되는 구간에는 탐방로와 그물 놀이터 등의 놀이시설이 있고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볼 수 있는 동굴 영상관도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에 이어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초의원들이 중앙당에 종속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문제는 뒷전으로 밀고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다며 기초의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농협강원본부가 로컬푸드 목요 직거래 장터를 오늘 오전 11시 춘천 강원본부 본관 앞에서 개장합니다. 올해로 31년째를 맞은 직거래 장터는 올 가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21번 열리고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으로 찾아가는 특별 장터도 마련됩니다. 동춘천 농협 로컬푸드 참여 농가가 생산한 채소와 과일 등 신선 농산물과 함께 강원쌀과 강원 인삼 농협의 홍삼, 가공육과 꽃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8일까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받습니다. 현재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에는 동해시와 삼척시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는 포항시가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직접도와 지역산업 연계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이어서 동해시와 삼척시에 인접한 도내시군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창 지역 주민들이 KTX 평창역에서 평창읍, 충북 제천 입성리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단선 전철 57.8km를 신설하는 제천 평창선 건설 사업이 성사되면 강원도와 중부 내륙권, 호남 지역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춘천에서 3일에 한 번꼴로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춘천시민버스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춘천 시내버스 109대 중에 47대의 전방과 내부에 인공지능 영상 분석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물론 졸음운전과 휴대전화 사용 등을 감지해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보냅니다. 지난해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원주 시민의 64.6%는 원주에 계속 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 지원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기업 유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 출산과 자녀 양육 부담 때문이란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원주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해 무릉별 유천지 방문객이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문을 연 무릉별 유천지는 지난달 말 기준 35만 명이 다녀가 누적 수익금이 59억 원에 달하며 올해 안에 40만 명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에메랄드빛 호수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공간과 산책로를 갖추고 계절에 따라 튤립과 라벤더 정원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